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손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까지 친구 결혼식 때문에 경남 창원에 갔다 왔었는데, 어제 친구 결혼을 위해서 미리 사실 하루 전에 남자 동기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영상 내용은 군대입니다. 저는 사실 제대를 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죠. 군대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군대를 가는 거 도대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과 더불어 제 주관적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언제 입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건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교대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언제 갔는지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4년을 그냥 쭉 다니고 임용이 된 다음에 임용 예정자의 조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교사를 하다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대를 많이 합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임용이 되고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입대를 했고 지난 2주 전에 바로 제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선생님을 얼마만큼 하다가 이제 입대를 하는 게 나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1년만 하자. 1년은 해보고 이제 입대를 해야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을 먼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직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1년을 하는 그 첫 시작이 영어만 가르치는 영어 전담교사였거든요. 근데 영어 전담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드는 생각은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그때 맡았던 애들이 5학년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맡았던 애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 한번 담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결국 걔네들 담임을 하고 졸업을 시킨 다음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2년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시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애들하고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를 떠올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대해서 빨리 복직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1년간만 해서 너무 짧아서 오히려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길게 하니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 결국은 자기가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가는데 왜 언제 갈까, 이 이유를 고민한다면은 자기한테 제일 좋은 입대 시기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입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또는 어떤 점이 안 좋나요? 라는 장단점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26살, 적은 나이는 아닐 때 입대를 했죠. 그렇게 입대를 하는데 장단점이 극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나이 대우를 받았다.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너는 좀 이런 거 잘 하겠지. 또 나이가 있고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하겠지 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그런 저의 상황을 고려한 보직을 주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사실 대부분은 거기에서 저보다 선임이라고 해도 저보다 어리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죠. 솔직히 단점은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26살, 7살이면 그래도 똑같은 20대인데 차이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20대 초반인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 근데 군대 자체도 사실 나이 차이를 인정해요. 제 나이 때부터는 체력을 측정할 때 있어서 다른 기준을 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나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군대 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훈련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하룻밤을 새고 하는 훈련을 할 때 다른 20살, 21살 친구들은 그냥 하룻밤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좀 금방 회복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조금 나이를 먹고 오니까 이게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 단점이 더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교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입대를 한 거니까 직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제 나이 때 그 같이 군생활 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일단 직장 또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사실 결혼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이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간 거에 대한 좀 큰 단점이지 않았나. 또 단점이라고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바로 세 번째 질문인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해요. 교사는 군대에 있어도 월급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일단 안 나와요. 아니, 군대가 있는데 교사로서 복무를 하는 게 아닌데 월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월급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입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 처리가 돼가지고 입금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18년에 입대를 했는데 2017년도에 일했던 거에 대한 성과급을 2018년에 원래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대를 하고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학교 기준에 따라서 저는 그해 2018년 5월에 그 작년에 일했던 2017학년도에 일했던 거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받을 수는 있는 금액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일을 안 했으니까. 자, 네 번째. 제대 후에 연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답답했기도 하고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주간 여기저기 묻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얻은 결론을 미리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 군대 가 있는 그 20개월의 기간 동안 연금을 내야 됩니까? 꼭? 이라는 건데, 일단 정답은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근데 내게 되면은 그 20개월 동안 낸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안 내게 되면은 그냥 20개월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제 어떤 교직 생활에서 20개월 동안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연금으로서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얼마만큼 내야 됩니까? 가 두 번째겠죠. 얼마만큼 내야 되는 거는 사실 계속 달라져요. 이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 20개월 제가 안 냈죠. 그러면 그 20개월 곱하기 제가 내야 되는 기여금인데, 이 기여금의 기준액이 제가 안 낸 그 달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려고 하는 달의 기여금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내년이 돼서 내년 1월에 지금 다시 인상된다고 하는데, 인상되면은 그 인상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거 한 번에 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내진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사실 군대 가 있는 동안도 미리 조금씩 월급의 일부를 떼서, 사실 그러기엔 조금 금액이 많아서 좀 모아뒀던 돈으로 중간중간에 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더 덜 내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긴 부담스러우면 사실 전역하고 또 할부로 얼마씩 내도 되고, 자기가 내야 되는 금액만, 일정 금액만, 결국 최종 금액만 맞추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만큼 더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문의하는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이거를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모르겠는 거는 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는 미리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뭐 군생활 동안 납부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씩 납부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아예 일시불로 한 번에 미리 내겠다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한다면 제대 후에 저처럼 갑자기 나 돈 더 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교사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전역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휴직 기간을 갖고 나면 적응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던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답을 100%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제대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제가 뭐 이건 어쩌고 100%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답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하기 전에 한 달간의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휴가가 되게 많았는데 그 휴가를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 학교도 몇 번 나가고 미리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될 애들 수업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또 이제 원래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얘네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정말 많았고 심지어 악몽도 꿨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첫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이 생각보다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내가 원래 이랬었지. 그냥 내가 하던 거 평소에 하던 거 하는 느낌이었어. 2년 만에 했는데도. 그걸 딱 경험하자마자 이제 드는 생각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 물론 정말 그 수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쉬었던 기간이 더 큰 에너지로 저한테 이제 쌓였다가 그게 오히려 뭐 애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제 본연의 일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휴직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잊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하세요. 그 준비를 한 뒤에 한다면 생각보다 내가 잘하고 있었네,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 마지막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군대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거 물어보려고 하니까 학교에 있는 형들은 또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한 6, 7년 이미 경력이 있는 형들이라서, 선생님들이라서 굉장히 물어도 조금 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영상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된 거고, 이걸 보는 분들은 입대를 준비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군대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남자 교사들이 이런 고민들도 해보게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은 알아주시면 좀 더 저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제가 이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영상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랬어요 라고 말을 좀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게 해주려고 만드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되게 이상한 것도 많을 텐데 이것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 이게 교사가 하나씩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연습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